용언의 활용 19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활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가변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체언과의 조사의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용언. 용언은 이제 그 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간과 어미로 나뉘어서, 그죠? 용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변화된다 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용언의 활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이제 체언의 형태가 바뀌었다든지 이제 조사의 형태가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뭐 15세기 같은 경우는 체언의 형태도 가변어다, 뭐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죠. 이런 걸 이제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 요거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용언의 어간이 이제 바뀌지 않는 부분, 용언의 어미는 이제 바뀌는 부분. 그래서 이제 어간과 어근을 보통 이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어근은 이제 조어, 단어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고, 어간이라는 용어는 용언에 대한 국한된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근과 어간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근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봅시다. 먹다라는 단어가 있고 짓밟히다라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어간과 어근이 동일합니다. 어간과 어근이 동일하게 먹이라는 놈이 존재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간은 짓밟히고 바뀌지 않는 부분이 짓밟히고 짓밟히어 짓밟히며 짓밟혀서 다 뭘 관계에서 짓밟히다네요. 근데 어근만을 놓고 보면 얘 뿌리는 뭐냐? 짓은 이제 접두사고 밥이 어근이 되는 거죠. 얘는 접사고, 그 다음에 희도 전미사로 접사로 이제 봄이기 때문에 실제 어근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만 인정된다? 밥만 인정이 된다. 이런 거 보면은 뭐 어근과 어근의 어간과 어근의 경계를 좀 설명할 때 도움이 되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간의 여러 어미가 번갈아 결합하는 현상을 우리가 용언의 활용이라고 하는데, 종결형이 있고 비종결형이 있고 규칙이 있고 불규칙이 있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용언의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자, 어미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어미라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해 드렸지만, 어미라는 것들은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형태를 바꾸는 것들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어말, 어꽁지,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오는 어미들이 있고요. 그 앞에 오는 것들을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어만어미, 어만어미 바로 앞에 온다. 요 애들을 선어만어미라 이렇게 표현하죠. 선어만어미다. 그래서 어만어미 앞에 오는 애들을 선어만어미, 어만어미는 우리 문장이나 단어의 맨 끝에 오는 거. 여기 보시면은 종결어미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평서형, 명령형, 의문형, 청유형, 감탄형 총 5개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다 어라, 알아, 느냐, 니, 자, 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간에 붙어서, 어간에 종결어미가 붙으면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종결을 한다. 그죠? 근데 문장 종결이 어떻게 되느냐? 평서로 종결하느냐, 명령으로 종결하느냐, 의문으로 종결하느냐, 청유로 종결하느냐, 감탄으로 종결하느냐, 이렇게 종결의 어떤 기능을 한다. 그래서 종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결어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문장에 종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아가면은 이제 상대 높임의 등급을 등급을 세분화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종결어미 기능 2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먹어라, 먹으십시오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이 명령이라 하더라도 뒤에 종결어미의 그 형태의 변화는 상대 높임의 등급을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에 이제 연결어미란 뭐냐? 연결어미는 종결이 아니라는 거죠. 아닐 필자를 써서 종결이 아니에요. 종결이 아닌데 말 그대로 연결의 기능, 접속의 기능을 갖고 있느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성이라는 건 성질을 바꿔준다 라는 뜻이죠. 성질을 바꿔준다. 얘가 원래는 형용사나 동사예요.
형용사나 동사. 다시 말하면 무슨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서술어의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체언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얘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용언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서술의 기능으로 끝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성격이 바뀌게끔 해주기 위해서 붙은 용언의 어간에 붙는 어미들, 이런 어미들을 우리가 전성어미라 하는데, 크게 세 개가 있다는 거. 명사형 어미 하나, 관형어 접수는 관형사형 어미 하나, 그 다음에 부사형 어미 하나. 이렇게 이제 어떤 품사를 전성해준다, 뭐 성분을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품사의 전성, 성격이 바꿔주는 놈이 하나 있고요. 반면에 그냥 단순히 연결해주는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이런 식의 경계를 우리가 이제 보조적인 단어 접속이라고 보고요. 반면에 얘는 이제 문장과 문장을 접속을 해주는 건데, 문장과 문장을 접속을 해주는 건데, 대등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얘가 독립적이에요. 문장이 이어지긴 했지만, A와 B라는 문장이 이어지긴 했지만, 이 문장이 상당히 의미적으로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의미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있는 것을 대등적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종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종속적이라는 것은 이 문장이 뒤에 문장과의 어떤 수식관계, 수식관계라든지 또 의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인과의 의미를 간다든지, 뭐 시간의 순서, 뭐 계기의 의미를 갖고 나든지, 뭐 의도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절이 뒷절과의 관계가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의 어떤 의미로 끈끈하게 매칭이 되는, 그래서 이제 앞절이 뒷절의 어떤 종속이 되고 뒤에 적인 어떤 의미에 수식을 해주는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문장의 접속을 종속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종속절에서 이런 접속의 기능을 하는 중간에 어말어미가 아닌 종결어미가 아닌 비종결어미들, 이런 이제 것들을 연결어미, 또 종속적 연결어미냐, 대등적 연결어미냐, 보조적 연결어미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을 연결어미라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선어말 어미로 가볼게요. 선어말 어미는 앞에서 보였던 종결어미든 비종결어미든 기본적으로 어말어미 앞에 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어말어미 앞에 이런 친구들이 보여요. 네, 이런 친구들이 여기 위치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시가 있다. 이런 게 보이면 이제 요거는 흔히 말하는 주어, 주어를 높이는 거죠. 주체를 높인다. 네, 주체. 그래서 주어나 주체나, 그래서 주어를 높인다는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걸 높임 선어말 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는, 언, get은, 자, 는이 붙으면 현재의 시간. 네. 어시 붙고 아시 붙으면 모음 조화를 시키죠. 과거의 시간. 뭐 get이 붙으면 미래의 시간. 이렇게 시간 또는 시제라고 하죠. 시제나 시간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이런 시제나 시간을 드러내는 이러한 것들을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법이라든지 공손이라든지 강조라는 말을 붙이는데, 요거는 이제 논자들마다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의 고정된 종결어미의 일부로 보자. 종결어미의 일부로 보고, 마치 그냥 종결의 어떤 어미의 기능을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학자 분들이 있고, 또 반면에 앞에서 얘기했던 거 똑같은 거죠. 학자 B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서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뭐 서법 또는 양태라는 말을 아까 썼죠. 그러니까 이제 화자의 어떤 심리,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낼 때 서법이나 양태라고 하는데, 뭐 공손하거나 강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회상을 한다든지 추측을 한다든지, 여기 이제 뭐 이런 더는 회상, 리는 추측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추측을 한다, 뭐 화자가 회상을 한다, 화자가 공손하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화자의 의향, 심리, 태도 이런 걸 드러내는데, 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선언만 의미를 모두 인정하자, 모두 인정하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앞에 있는 선언만 의미들과는 이런 선언만 의미들 좀 다르게, 얘는 이제 분리적인 이제 선언만이라고 해서 앞에 이제 어말 의미와 어간 사이에 붙어가지고, 그죠? 얘가 이제 분리가 잘 된다. 분리가 앞뒤로 이제 구분이 잘 돼서 분리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오는 어간과 뒤에 오는 이제 어말 어미가 있으면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딱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쪼개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쪼개서 보는데 얘처럼 분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적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걸 교착적이다. 교착이라는 게 이제 뭔가 철컥철컥 엮여낸다는 건데, 교착적인 그런 선언어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분도 계시다는 거. 그래서 선언어미는 이제 어말어미 앞에 오는데, 이놈들을 다 분리해서 이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얘네를 통으로 묶어서 어떤 일정하게 체계적으로 일관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할 것이냐, 학자가 좀 나뉘기는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뭐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어말 어미가 무엇인가, 선어말 어미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 정도만 잘 기억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용어의 활용이 또 끝이 났어요. 어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네요. 자, 다음 20강에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